국회의원 선거는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공천 아닙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매번 공천 때마다 파동이 나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공천 때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G7 국가에 등극한 이상 이게 공천 제도나 공천 운영은 이게 선진국 장점을 따라갈 수 있으면 따라가야 되는데 저는 학생 시절부터 학생이라 그러면 고등학생 시절부터 이게 미국 모형이라 해야 된다. 미국 모형. 그러니까 상원, 하원, 뭐 대통령, 주지사는 물론이고 예를 들면 하원, 상원의 경우에 캘리포니아주의 상원의원의 공화당 후보, 민주당 후보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거기에 등록된 당원이 있어. 그런데 그게 투표로 결정할 시기에 임박하면 일반 국민 가운데도 접수를 받아요. 그 달러로 뭐 1달러를 내는가 2달러를 내는가 이래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오픈 시스템이죠. 투표를 해서 공화당에 누구다. 민주당에도 누구다. 이래가 그 양대 정당이니까 무소속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래가 이제 본선에 투표해서 결정하니까 공천 파동이라든지 줄 세우기라든지 그런 게 없죠. 아예 그런 말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저께 제가 국민의힘당 어느 지역의 젊은이가 예비 후보 개소식에 갔었는데 거기 지금 당원 당규가 그 지역의 책임당원이 투표하는 것도 하나 기준이래요. 그럼 책임당원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매월 1,000원씩 6개월 당비를 낸 사람. 그러면 언제 낸 사람? 작년, 재작년, 그 3년 전? 하여간 그때 6개월 계속해서 내면 그 자격이 유지된다 이게요. 그럼 선거 임박해서는 6개월이 안 되니까. 그 역사 내가지고 지난 8월 달부터 1,000원씩만 내면 그 합하면 6,000원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게 그 당 후보를 결정하는 모든 전권을 준다? 거기에 이미 이 후보 예정자들이 미리 손을 써서 너 이름 빌리고 주민등록 번호 빌려가지고 그 이름으로 1,000원씩 6달 넣어준데도 틀림없이 있지 않겠냐. 있다 이거지. 그게 대한민국이니까. 그러니까 그 투표로 후보를 결정한다? 그거 아닌 것 같아. 그거. 이게 현재 우리가 그 수준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도 만들어지고 비상대책기구도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낙하산이 오르고 윤심이 통하느냐 오르고 이제는 한심하고 통하느냐 한동훈하고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장은 이 정계에서는 국민의힘당 경우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 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은 뭐 교수였고 뭐 명망가를 한데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 이런 사람이 앉아가지고 각 지역구마다 사정을 어떻게 알고 이걸 알겠느냐. 결국은 어떤 다른 힘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대로 한동훈 위원장 보고는 어떤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마련해서 적합도를 판단하고 가장 현재로서 가능한 방법은 15대 때 YS의 마지막 총선거 때에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각 지역마다 여론조사가 아니고 적합도 조사를 했어. 적합도 조사. 적합도 조사. 예를 들면 서초 갑구다. 거기에 홍길동이다. 이렇게 내서 안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 이런 학력 경력 가진 사람이 우리 당 후보가 됐을 때 누가 적합하겠느냐. 요걸 조사를 한 거예요. 15대 때나.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당이 그걸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두고 볼 일인데 그거 아마 그렇게 치밀하게 못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뭐 객관적 기준 순식간에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결국 낙하산 형식으로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이 영남권에는 이 당 공천 받으면 확실하니까 막 몰려들어요. 그 오늘 아침 뉴스에 의하니까 송파구에는 그러니까 장관급 또는 언론계 중진들이 거기 김웅 의원이 불출마했죠. 불출마 선언한 지역에 3명인가 4명인가 거기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요 얼마 전에는 이영이라고 하는 윤 내각의 일기 벤처 중소기업부 장관한 여성 과학자 교수님인데 그게 이제 개각 때 그만두고 페이스북에 나는 강남구나 서초구 쪽을 알아보고 있다. 강남구나 서초구.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명망가들 뭐 언론계 중진 그다음에 고위간직 장관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힘당의 경우에는 이게 안전지대에 이렇게 몰려든다. 그러니까 험지에 간다든지 하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선 내가 국회의원 되고 보자.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느냐. 국회의원이 좋은 자리다. 어째서 세비 많고 돈도 많이 생긴다. 정치상도 많이 생긴다. 이런저런 이유로 돈 갖다 주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4년 동안 잘 지낼 수 있다. 전부 최신 고급차 탈 수 있고 말이야. 내가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부러운 거는 금배지 달고 승합차 이 지붕에 덩그런 거 얹은 거 있지. 시꺼먼 차. 그게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한번 보니까 하얏트 호텔에 그 근접 경비차가 미국에서 싣고 온 게 그런 게 시커먼 게 말이야 있더라고.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 걸 타고 다녀. 그리고 금배지 달고 내가 그거 볼 때 내가 국회를 너무 빨리 해버렸구나. 아니 지금 해야지. 지금 해야지. 지금 지하철 타고 여기 온데도 택시 타고 오고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기사가 딸린 차 지금 이게 없어진 지가 내가 22년이 되는 거예요. 그 요즘 이런 이제 국회의원들 그걸 보면 속으로 이거 내가 지금 국회의원이야. 이게 손자들도 싫고 할아버지 차 타라 이래갖고 뭘 사매기고 돌아다니고 뭐 마누라한테도 이렇게 하고 뭐 한 달에 돈 들어가는 것도 마누라한테 이 통장으로 아니 그러면 당신은 용돈을 용돈은 주는 사람이 있지 뭘 걱정해. 이봉규 대표가 이 내 말을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웃는 걸 보니까 알아듣고 웃는데요.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요. 예를 들면 국정감사처리 한철이요. 한꺼번에 상임위원회마다 수십 개의 기관을 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막 재벌 총수 중복되게 오는 애가 많거든. 그러면 이름 빼달라, 이름 빼달라. 시청한 국회의원들한테 그 말로 해요? 다 뒤에 거래가 있죠. 거기에 다 대관, 관청 상대 담당 이사들이 있어. 대관 업무하는 상무, 무슨 전무 이런 사람들이 내가 듣기로는 회사마다 있습니다. 대관 업무를 맡은 녀석들은 또 배달 사고도 일으키는 것 같아. 그럼요. 그러니까 대관 업무를 맡은 녀석들은 국회의원들한테 좀 갖다 주고 또 지 떼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국회의원은 그런데 이제 대목이 되고 그러니까 이 4년 동안 재밌게 지내는 거야. 물론 이래가 재수 없이 걸린 놈들 많지 지금. 이번에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뭐 노웅래 그다음에 그 황운하 이재명 또 누구 오늘 아침 뉴스로 그러니까 4명이 공천 적격자다. 이게 내가 얘기가 엮여러 간데 이 웃고 말아야지. 현재 정과사범에 현재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공천 적격자 황운하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징역 실형 5년 선고된 자 공천 적격자 노웅래 뇌물 사건으로 기소된 자 공천 적격자 또 한 사람 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외에 지금 재판 받는 거 여러 명이고 내가 알기만 하더라도 이게 전부 공천 적격자로 하는 그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양심이고 체면이고 없어. 그러니까 뭐 내가 재판에 걸려더라도 이 앞에 이재명 사건 그 재판부 하는 걸 봤거든. 얼마든지 늦출 수 있으니까 이 좋은 자리를 계속 해야지. 돈 먹다 걸렸지만은 계속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오.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리가 여야 간에 해볼 만하다, 그럴듯하다, 돈 생긴다, 재밌다. 그러니까 막 가능 지역에는 민주당 가능 지역에는 민주당대로 뭐 자객 공천이다 막 밀어내려고 영 박이 지금 터지고 영 내 눈에는 지금 이거 쭉 오면서 피가 막 튀는 게 보여. 이 대표는 안 보입니까? 제 눈에는 아직 공천 싸움 하느라고 피 터지는 거예요. 국민의힘당은 국민의힘당이야. 근데 민주당은 그래 그렇다 치자. 대표를 공천
적격자라고 하는 당이니까 나머지 물어볼 필요 없지. 그럼요. 그러니까 뭐 정과자고 뭐 몽땅 다 그렇게 해갖고 그냥 쓰레기통이 되든 말든 그건 그런데 이런 걸 상대로 과반수를 획득해야 할 국민의힘 당에 지각이 있어야 할 사람, 장관급 자리, 높은 자리, 중견 언론인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이 달콤한 걸 떼내기 위해서 절체절명의 과반수 의석을 획득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의식은 털끝만큼도 없다 이게. 털끝만큼도. 그러니까 이걸 극단적으로 말하면 과반수 안 돼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요. 나만 다르면 된다. 그렇지. 과반수 안 되면 어찌 되느냐. 3분의 1이 안 되면 어찌 되느냐. 3분의 1이 안 돼도 내가 국회의원만 하면 되지. 그러면 여전히 야당이 되니까 3분의 1이 안 되면 민주당이 탄핵할 텐데 탄핵하면 어떠냐. 나는 국회의원 하면 되는 거지. 국회의원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중에 극단적인 자들은 탄핵을 해야 된다는 거지. 탄핵. 박찬종 씨가 왜 나와가지고 매번 과반수 획득하는데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모두 그런 쪽으로 힘을 모아라고 뭐 때문에 그 소리를 자꾸 하느냐 이란다. 네. 탄핵돼야 된다. 탄핵되면 5월달에 임기가 6월달에 임기가 개시되면 이 탄핵 들어가면 그 연말에 대통령 선거 있으면 내가 그때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당 대표도 되고 찬스가 오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극단적인 것에 대해 플러스 이 국회의원의 향기와 과실을 따먹겠다는 사람들 이게 국민의힘 당의 이번에 공천에 대가리를 뒤미는 사람들이다. 한 주먹에 이게 막 한 칼에 다 없앨 방법이 한 칼은 또 너무 무시무시하고 또 이재명의 사건 날지도 모르니 그냥 한 묶음으로 그냥 싹 쓸어버릴 방법 없습니까? 이놈 제가 이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이 파괴하려고 하는 민주당에 이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 국민의힘 당이 험지라고 하는데 나 나가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줄을 서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지금 두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원희룡하고 박민식 장관만 그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입니다. 원희룡은 개항 갖고 약속대로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거기는 이재명이가 도망가더라도 나가야 되고 네. 또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박민식 장관, 박민식이요. 박민식 장관 어디로 나간대요? 아니 이게 백지수표를 냈습니다. 당이 원하는 대로 자기. 박민식도. 네. 박민식은 당이 원하는 대로 자기 나가겠다. 내가 공개적으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산에서 거기 북군과 사상구에서 2번 하고 2번을 연속해서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한테 낙선했어요. 네. 거기 가야 합니다. 아 거기. 거기 가서 당선돼서 명예도 회복하고 민주당 하나를 지워야 돼. 거기 가야 돼. 여기 뭐 분당에 편한 데 간다는 소리 이거 있는데 안 되지. 그거 안 된다. 그 원희룡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원희룡처럼 이렇게 하는 희소식이 있는가 하면 또 딴 데서는 말이지. 예? 이제 이런 엉큼한 복장을 갖고 따뜻한 데 가려고. 따뜻한 양지를 찾아서 과반수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나는 그 관계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 전체로 이제 돌아갑시다. 네. 국민인 우리 헌법상 제1기관이 국민의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국민이 이게 절차상 개입해가지고 우리 뜻이 반영할 길을 정당이 막아놔 버렸잖아. 예. 정당이 이렇게 막아놨다 하는 것은 이 정당들이 헌법 8조를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에 의하하며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하는 조직이어야 된다. 국민의 정치 의사를 받아들이는 조직이 안 돼 있으니까 저거 마음대로 요리해 처먹는다 이게. 국민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당들에 끌려다니니까 호남에서는 민주당만 찍어주고 영남에서는 국힘당만 찍어주고 그놈들이 나왔는데도 그렇게 찍어주고 또 대안 안 찾고 그냥 또 할 수 없지 또 그냥 뭐 국힘 찍어줘야지 또 할 수 없지 또 민주 찍어줘야지 국민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어느 나라나 선진국들은 국민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일본만 하더라도 자민련이 장기 집권 한 것 같지만 중간에 한 번요 무소속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무소속이 그냥 그 일본의 그 전통적인 정치를 확 깨버린 적이 있고요. 프랑스도 얼마 전에 돌풍이 일으켰고 마크롱이 대통령이 됐고 다 일어나는데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무소속 돌풍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자유통일당 같은 아주 조그만 당이 그냥 확 다 쓸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선거를 다 보이콧해서 아주 그냥 아주 다 그냥 아주 국회를 다 박살내게 투표 안 해 이 새끼들아. 그러고선 국민의 한 80%가 투표 안 해버리면은 국회의원들이 그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혁명이 국민도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요? 국민혁명의 길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이 총선거에 양쪽 당 공천하는 꼬라지를 보고 네. 이게 국민적 의사가 전혀 반영 안 되고 저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네. 투표율 한 10% 정도로 만들어 놔버리면 그러니까요. 싹 그냥 아주 그냥. 아니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 이러면 네. 재선거 하든지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국민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나가서 뭉치고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네. 발을 빼는 거예요. 네. 축구로 말하면 옵사이드 전법으로 옵사이드죠. 너희끼리 잘해봐라 하고 다 빠졌는데 투표율이 10% 내외다. 야, 그리고 그 국민 가운데서 옵사이드. 우리가 1단이다 2단이다 아무 의미가 없지. 네. 자 국민 그럴 오프사이드 전법. 야, 그럴 수도 있어야 되는데 국민이 우리가 이게 자간 이번 이 고비를 넘기고는 정말 이 정당 제도, 선거 제도, 이 국민적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오늘 이걸로 결론을 합시다. 네. 왜 우리는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국민 공천 제도가 안 될까요? 참 답이 없네요. 네. 박찬종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